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의 정영철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컴퓨터정보계열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컴퓨터정보계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매년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뭐 가급적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설명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열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 계열 안에는 4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각 학과 교수님께서 각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정보 계열에 가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이제 그에 대한 입시 지원 전략을 김경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정보 계열에서 자랑거리 중 하나죠. 이제 일본 취업이 있죠. 일본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정보계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자, 이걸 어떤 문구로 제가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국가대표 4차 산업 핵심 기술 인재 양성소라고 제가 지었는데, 그 이유가 요즘 최근에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제 학계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각 산업혁명마다 그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이 있었고요. 그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3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이제 뭐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은 이제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요즘 핫 이슈를 받고 있는 게 AI,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먼저 혹시 테슬라라는 이제 메이커를 아십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데 테슬라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아마 두 가지 키워드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고요. 전기차의 상용화를 이제 주도했고요. 두 번째가 여기 영상에 보는 같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차가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운행을 하죠. 물론 이제 목적지는 설정해 놨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를 뭘로 만들었냐? 바로 이 AI라는 기술을 만듭니다. 이 AI라는 것이 사람과 같이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적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AI라는 게 뭘로 만들어지냐? 기계로 만들어지냐? 아닙니다. AI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이 컴퓨터 정보 계열입니다. 현재 타 대학에서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과명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땡땡 AI 아니면 AI 땡땡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질적으로 AI를 만드는 곳은요, 컴퓨터 사이언스, 즉 컴퓨터 공학과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각 산업체에 적용하는 것이 기존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저는 AI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AI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요,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전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진 같으면 컴퓨터 정보 계열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들이 보기와 같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 정보 계열은 이미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학과 자체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이끌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학과 체제로 개편을 하였고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발자를 양성하고요. 정보보안 게임 콘텐츠과는 보안 엔지니어,
그 다음에 게임 콘텐츠,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와 즉 클라우드와 IoT를 이용한 이제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일본 IT과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세 개의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이 친구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일본으로 이제 일본 스타 대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마다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 이 학과는 뭘 배웁니까? 라는 부분은 제 세션이 끝나고 다음 세션에서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컴퓨터 정보계를 선택하셔야 되느냐 라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제가 한번 선정해 봤어요. 했는데 일단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볼게 취업률, 그 다음 취업 중에서도 두 번째로 해외 취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핫 이슈죠.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 대학 선정에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일단 요 앞에 있는 최다 IT 인재 양성은 현재 전국에요. 4년제 포함해서요.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중에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약 재학생이 1000명이죠. 학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학교에 대한 이제 학과에 대한 계열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공대에 가면 여학생이 적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컴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정도가 여학생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4년제 학사 취득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도 교수님 전문대 말고 4년제라는 것이 하고 싶은데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학사학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학사를 마치고 교수님 저는 취업할래요. 그럼 취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는 해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사학위 1년만 더 하시면 됩니다. 1년만 더 하시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컴장의 가장 자랑거리인 취업률, 그 중에서도 해외 취업, 그 다음에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 대학에 대해서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음 달에 뭐가 다가오나요? 이제 여러분들 추석이 다가온다, 그죠? 추석 때만, 명절 때마다 이제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이제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자네 취업했니? 자네 취업했습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떠냐면 4년제 대학에서 한번 나중에 대학 정보 공시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굉장히 낮을 겁니다. 한 50%에서 한 60% 사이에 왔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50에서 60이라는 단어, 그 퍼센티지가, 수치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건데요. 여러분들 친구 10명이 있으면 50%는 반이 못 가는 거잖아요. 60%면 10명 중에 4명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그냥 4년제를 갔다. 물론 이제 괜찮은 4년제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대구 경북권 내에서 이 4년제를 갔을 때 이게 취업이 현재 잘 되고 있냐?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가보시면 각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취업률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희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에 요즘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 학생들이 다시 전문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학교의 지금 현재 컴퓨터정보계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4년제를 다녔는데 아니면 다니고 있는 도중에 가보면 알겠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가 1학년, 2학년 다니다 보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컴정으로 다시 들어와서 현재 대학 이제 저희는 보통 유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영진전문대에서 학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 실제로 굉장히 좋은 기업에, 스타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취업률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대구의 땡땡 대학 거기 갈까? 영진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취업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고 2년제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추후에 나중에 뭐 대학원까지를 고려하는데 물론 그쪽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체를 합해서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 결국은 학문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학교라는 곳을 나가게 되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졸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의 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학교의 메리트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대구 경북권의 컴퓨터 공학부 중에 괜찮은 곳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좋은 자리인 만큼 굳이 그 학교 실명을 밝힐 이유는 좀 그래서 저희가 이니셜로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4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문대학까지 해서 각 4년제네요. 각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나오는데요. 60%도 있고요. 50%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K국립대학입니다. 한 70%까지는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70%라고 하면 100명 중에 약 30명이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 이제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올해 지금 81.3%입니다. 즉 이제 100명 중에서 81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 취업의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거기 갔던 친구들의 취업의 보통 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일본의 소프트뱅크, 라쿠텐, NHN재팬, 한국 같으면 포스코와 같은 국내외 스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정보 계열의 장점입니다. 이게 이거는요,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4년제 포함해서 전국 최고입니다. 일본 IT과 있죠. 그러니까 일본 IT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운영한 지가 새롭게 운영한 게 아니라 14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 14년 동안 요 밑에 문구 보이시죠? 일본 대학생도 가기 힘든, 일본 내 학생들도 가기 힘든 회사입니다. 회사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NHN, NHN은 뭐죠? 네이버죠. 그죠? 그 네이버 재팬입니다. 야후, 이건 미국계 회사죠. 그 다음에 라쿠텐과 같은 회사에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명 취업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저희 한두 명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6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65명. 대단한 많은 숫자죠. 그래서 취업률이 8년 연속 100%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왜 갑자기 올해는 83%입니까? 이건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제 세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여기서 보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입니다. 이게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 뭐야? 라고 해서 이제 계열의 교수님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은 한국의 교육부 있죠.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을 나열하고요. 그중 AI도 있고 뭐 빅데이터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그중에 이 AI라는 요 기술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대학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약 한 700억 정도,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이 대학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AI 관련해서 밀어주는 대학, 밀어준다는 말이 좀 그런가요? 이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성균관대학교, 서울과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전주대학교,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중에 AI 관련해서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 정보 계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런 예산들을 받게 되면 교수님이 좋아요. 이게 많은 금액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4년제 대학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럼 학생이 저희에게는 어떠한 혜택들이 돌아옵니까?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 그 예산 자체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AI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보시는 같이 전남대, 성균관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수업을 듣다가 이제 각 대학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AI라는 기술 자체에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균관대학교가 잘해 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MOU,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럼 수업을 들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한 학위까지 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가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쳐보세요.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이게 정부에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에 선정됐다. 그러면 그 대학은 그쪽 분야에서는 탑이라고, 대한민국에서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비춰지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언론에 나왔던 이제 신문 기사들을 제가 스크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에 선정되어서 이제 전문대학 중에서는 저희가 AI 관련 기술의 탑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뭐니 해도 이게 취업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취업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스펙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취업을 이제 사람들 뽑고 있죠. 회사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서울에 있는 좋은 이제 회사를 나와야지만 이제 삼성과 같은 유수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다른 스코프를 봅니다. 이제 좀 다음 세션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일본 취업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일본 취업에서 저희가 전국 최고, 이거는 4년 대학 통틀어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최고의 성과를 저희가 내고 있고, 그 성과의 결과로 일본 IT 기업 중에 최고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정보 계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즉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와 같은 신기술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이어서 이제 각 학과에 대해서 학과 담당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집 단위 1 소개를 하려 나왔습니다. 모집 단위 1에는 2개 학과가 있습니다. 보면 AI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과하고 정보보안 게임 콘텐츠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AI 빅데이터 이 기반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학과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보안이라는, 즉 IT 보안이라는 부분과 게임 콘텐츠 부분들을 영역에 대해서 인력 양성하는 학과라 보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AI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청년 혁신 성장 지급 전망이 있어가지고 총 4가지가 되게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부분하고 빅데이터 부분들이 향후에 청년 혁신 성장 지급 쪽에서 유망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또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학과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집 단위 1에 해당하는 2개 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컴퓨터 정보 계열에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인데, 올해 내년부터 2022학년도부터 해서 신설되어서 더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학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 과에서 배우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보면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저희들 인공지능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툴들이 있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분들이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세부 내역을 보면은 웹 개발 영역하고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분야에 대한 개발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학과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이 학과 소속된 과에서는 매년 서울에 가을쯤 되어서 졸업생 예정자들이 이제 졸업 작품전을 만들었습니다. 한 5명씩 모여서 팀 단위로, 조 단위로 만들어서 졸업 작품전을 만들었는데, 그걸 캡스톤 디자인이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서울에 1박 2일로
가서 기업체 인사분들, 담당자분들 모시고 캡스톤 디자인 설명회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발표회가 있고 그 오후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과 면접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성과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도 이제 계속 진출하고 있고 기업체 쪽에서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재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게 있지만은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안랩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 기업에 입사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에 입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집 단위 첫 번째 일 중에서 정보보안 게임 콘텐츠과에 대한 소개인데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정보보안반 두 개의 주문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보보안반이 있고요. 게임 콘텐츠반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과를 만들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검색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TV에서도 보면은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시대가 바뀔 거라는 부분들이 뭐 예능 쪽이라든지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은 메타라는 게 보면은 이제 가상이라든지 초월 이런 영어 단어이고요. 또 현실 세계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합성어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오프라인 사무실이 이제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가상 사무실로 접속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볼 때도 보면은 이제 동료들, 아바타가 되겠죠. 아바타들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업무뿐만 아니고 게임 영역도 있고요. 또 교육 부분도 있고요. 이제 시대는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점점 이게 더 빨리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몇 주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 이제 메타버스 그 환경에 강남에 땅을 샀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인력 양성이 필요한가? 공통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메타버스라는 환경 자체가 보면은 IT 기반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과 서버와 또 5G 네트워크와 이 기반이 되어져야만이 뭐냐면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공통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 환경이 제대로 안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보안 인지니어 양성하는 부분들이 정보 보안반에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이 메타버스 시대에 보면은 그 안에 캐릭터 모델링 쪽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든지 또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이제 게임 콘텐츠 교육과정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져서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하고 웹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이 게임 콘텐츠 반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 밑에 정보보안관과 게임 콘텐츠 반에 지금까지 관련되어지는 언론 기사를 보면은 밑에 보면은 과기부 주체에 이브와 ICT 멘토링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 학과에 보면은 해커즈 랩이라는 전공 연구회가 있습니다. 동아리라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실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더 열심히 또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매년 이런 부분에 참가해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영진 전문대학에 오신다면은 이런 전공 연구에 들어오셔가지고 전공 공부를 하면서 각종 경진대회를 참가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력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콘텐츠 반 쪽에서는 보면은 이 학생이 나와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게임 개발자로 취업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모집 단위 일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3년제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과정으로 운영되다가요. 2학년 올라갈 때 소프트웨어 AI 또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 학과로 전공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보보안 게임스 학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공 선택은 2학년 올라와서 선택할 거고요. 1학년 때는 공통과정으로 운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 모집 단위 1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 단위 이 부분하고 우리 신입생들 그 혜택이라든지
입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 김경태 교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모지코드 1, 모지코드 2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 모지코드라는 게 그 원서에 표시된 우리 영진전문대학교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시는지 종이로 원서 접수하시는지 거기 보면 그 학과 선택란이 있습니다. 그 학과 선택이 모지코드 1, 모지코드 2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은 이 두 개의 모지코드로 이제 구분돼서 모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지코드 이 부분은 우리가 컴퓨터 정보과하고 일본 IT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전에 없었던 과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우리 영진전문대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서 이전의 전공이 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새로운 과들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기존 분야에 앞에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한 과들로 새로 조금씩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있던 분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컴퓨터 정보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정보과는 이제 기존 우리 컴퓨터 정보 계열에서 가장 많이 진행했던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야, 이 두 분야를 특화를 해서 각각 융합 인재를 만들기 위한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앞에 얘기했던 AI, 빅데이터, 요거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럼 좀 더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야를 통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각종 클라우드라든지 Io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이 부분을 배워보는 과입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정보과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은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쪽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야를 접목해서 조금 응용 프로그램 개발 쪽을 주력으로 하는 반이고요. 컴퓨터 시스템 반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지만 CCNA나 AWS, 클라우드, 리눅스, 서버 관리, 이러한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 쪽을 좀 더 주력으로 하는 반이 컴퓨터 시스템 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전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플러스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영진전문대학 컴퓨터 정보계열에서는 CCNA 공인교육과정을 단연간 지금 거의 한 20년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CCIE와 같이 고급 그 자격증 취득자도 이제 발굴해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 컴퓨터반은 그 주중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을 위주로, 직장인들을 위주로 개설된 반인데, 주중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토요일 하루 동안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반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컴퓨터반은 별도의 평생 직업 교육 전형이라는 그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IT과도 이제 모지코드 2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IT과는 이제 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일본 IT 취업 분야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야, 요 두 가지 분야로 이제 일본 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하는 분야하고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본 취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워가야 되냐, 생활이 어떻게 되냐, 요것들은 이제 좀 이따가 정영철 교수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컴퓨터 정보 계열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작년과 조금 달라진 게 우리 복수 지원 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수 지원을 최대 2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회를 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정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코드 1, 모집 코드가 2가 있으니까 이 모집 코드 1, 2에 동시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일본 IT과 가고 싶은데 AI과에 붙었어. 그런데 일본 IT과 못 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1학년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이라서 1학년 교육과정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충분히 과 변경이라든지 반 선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본에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우선 합격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9월 10일부터 저희가 수시 원서를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전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그 다음에 아까 AI 융합 컴퓨터 반을 모집하는 평생직업교육 전형, 그 다음에 대학 자체 전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정원내 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대학 그 정원내로 다시 뽑고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는데 나는 내신에 자신이 없다. 근데 말은 잘해요. 이러면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학교 와가지고 면접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면접 날짜는 10월 16일부터 17일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 2차,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뭐 우리가 미달이 되게 되면 그 2월 28일까지 추가 모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성적 안 보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니까 이때 수시 1, 2차에 내가 지원을 못했네. 또는 수시 1, 2차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네. 그럴 경우 이제 추가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 올해 장학 혜택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50%를 1학기 때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수업료로 감면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든 그 영진전문대학 합격자한테 모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직업교육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 합격하시면 그 합격자 전원한테 수업료 50% 감면, 그리고 전학기 수업료 30%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그 조금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장학 혜택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꼭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IT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일본이 나왔어요? 라고 이제 이게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경제적 규모, 대학생 수 관점에서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GDP가 국내 총 생산률이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따라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약 3배 정도 일본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 1000개를 선정을 하고요. 그 1000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개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가 되겠죠. 와 같은 기업이 한 28개, 반면에 일본은 한 10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인구예요. 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한 5,182만 명. 근데 반면에 일본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인구가 약 한 2.4배 더 많습니다. 근데 인구가 이만큼 있는데 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비교해보면 대학 또한 약 3.8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 규모도 크고 기업도 좋은 기업도 많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에 현재
학생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약 보시면 같습니다.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숫자입니다. 즉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일본에는 지금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즉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 졸업 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극심한 취업난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만 취업하는 게 한국의 현실인데 반면에 일본은 지금 현재 한 명이 졸업하면요. 그 한 명에 대해서 1.6개의 회사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즉 거의 실업률 자체가 청년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현재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일본 인재가 젊은 우수한 청년들이 필요한데 일본 내에서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눈을 이제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10년 전부터 일어났고요. 10년 전부터 아마 우리나라도 향후 15년, 20년 뒤면 일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해서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학생 숫자가 부족하니 해외에 가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오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지금 현재 중국, 인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해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그 반면에 이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문화도 거의 비슷해서 또한 이제 일본어랑 한국어가 어떻습니까? 문법적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일본어를 배우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한국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발맞춰서 이제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 정보 계열 내 일본 IT 학과는 저희는 13년 전부터 이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컴퓨터 정보 계열 내에 일본 IT과가 있고요. 이 IT과에서는 2개의 중문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두 번째가 컴퓨터 네트워크 엔지니어 중문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IT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일본향 명품 IT 기술인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일본 학생보다 더 우수한 전공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일본 취업을 하는데 일본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해야죠. 근데 그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명확한 자기 표현 능력, 소통과 협력 같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이제 일본 IT과에 들어가면 도대체 뭘 어떻게 배웁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교육 단계를 스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 정보 계열에 입학을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정보 계열에 들어오면 컴퓨터 정보 계열 일본 IT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SPI 인적성 검사, 그다음 심층 면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층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1학년 때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영어 과목을 다 빼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운다?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일본어를 일본인만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설픈 영어를 하느니 완벽한 일본어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어 수업을 정규 교과목에 집어넣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것만 해서는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강들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일본어에 중점을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일본 IT 가면요, 교수님. 제가 일본어를 이제 공부를 해서 가야 되나요? 일본어를 못하는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어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어 수업을 정규 수업과 특강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자체를
일본어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시간 관리 플러스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이 되면 뭐냐?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2학년 때는 일본어 교육도 늘리고요. 그 다음 IT 교육도 조금 이제 스펙을 조금 더 강도를 높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학년 때 일본 IT 학과 학생들의 전공 일본어 실력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컴정의 장점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 IT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요. 일본 후쿠오카에 가서 거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주? 아니요. 6주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교수님이 가서 일본인들과 소규모로 집중적으로 일본어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전공 수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저녁하고 주말에는 뭘 합니까? 저녁하고 주말에는 오전, 오후 시간에 배웠던 일본어를 일본인과 만나서 같이 일본어로 대화하고 이제 문화 교류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갔던 것들이고요. 이제 아쉽게도 작년하고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뭐 다양한 문화 체험들도 하게 되고요. 학생들 스스로 가서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일본어도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문화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여기에 갔다 오면 솔직히 처음 지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일본 취업 관심 없는데요 라고 했던 학생들이 그냥 친구 딱 가니까 친구가 일본 IT과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 왔던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 귀국할 때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저 꼭 일본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여기서 6주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를 느껴보니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거기 가면 또 현지학교에서 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일본 분이거든요. 여기 일본 IT 기업인데 일본 IT 기업에 가서 회사 설명회 같은 것도 듣고요. 지금 친구들이 지금 뭐 노트도 펴서 적고 뭐 하잖아요. 한 2학년까지 일본어를 공부하면 이 정도의 일본어를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영어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공부해서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일본어와 한국어와 문법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 현지 학교에 가게 되면 일본 IT 기업도 사전에 겨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 되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 IT과의 가장 큰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컴퓨터 정보 계열 일본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이제 그 협약이 맺어져 있는 이제 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컨설턴트 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요. 1대1로 이제 여러분들 취업 이제 이력서죠. 일본 말로는 그냥 일본어에서는 엔트리 시트라고 합니다. 이 이력서를 첨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공 관련 산출물, 뭐 졸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작성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과 면접 전에 모의 면접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면접 시에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잘 준비를 했다면 실제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찾느냐?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어떻습니까? 교수님들이 자, 학생 자, 어디 취업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취업은 누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교수님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 기업과 커넥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열심히 하시면 되냐? 전공 실력과 일본어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취업 면접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있는 그 회사들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다 섭외를 해서 학교로 데리고 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동경에 가서 3주 동안 매년 갑니다. 도쿄에 가서 공동 면접회를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주위에 뭐 형이나 아니면 오빠나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4년 대학교 다니는. 보면 취업은 교수님들이 취업 신경 써?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업은 자기가 알아서 사람 일이나 아니면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에서 자기가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취업 성과를 가져왔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게 한 14년 정도 지금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봤을 때 숫자가 초기에 6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원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 4로 갑자기 내려가죠. 이때는 뭐냐면 리만 쇼크가 왔을 때 동일본 그 대지진 여파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 해서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돼서 현재 65명까지 왔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취업률 100%입니다. 즉 일본 IT 학과에 들어오면 전원 취업인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제가 계열 소개를 드릴 때 이제 컴정에서 일본 IT과가 정말 이게 전국에서 대단하다라고 이게 대한민국 최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학생들을 100% 다 취업시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8년 연속 동안 100%로 취업을 시켰고요. 근데 아쉽게 여러분들 항상 보면 그렇죠. 사각형에서 뭔가 떨어지는 게 눈에 제일 들어오죠. 그죠? 이게 보면 갑자기 83%로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본 기업 관계자분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취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예 입국을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모든 한국의 대학들이 한국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건데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 정보계열은 83%라는 수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업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100% 가깝게 취업을 시킨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럼 과연 어떤 기업에 저희가 취업을 합니까? 라고 봤을 때 좀 유명한 기업들을 교수님이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종희 회장님이 만드신 소프트뱅크, 그 다음 NTT, 라쿠텐, 야후제펜 같은 회사들에 지금 이제 우리들이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대기업이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교수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NTT, 라쿠텐은 가끔씩 그 쇼핑몰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때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세계의 기업들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순위에 몇 위로 더 가느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36위, NTT 같은 경우에는 51위,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565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교 잣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좌측 하단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 기업의 삼성 SDS,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어때요? 네이버에서 채용 공고 때문에 전부 가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네이버의 기업 순위가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서 1444위입니다. 삼성 유명하잖아요. 삼성 SDS. 그죠? 그러면 삼성 SS도 1146위고요. 그래서 격차가 아직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이겁니다. 이제 그 일본에 2014년도에 있던 건데 이제 그 땡땡 기업이라고 제가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료 자체는 그래서 일단은 그 보면 땡땡 기업에서 한국에서 일본 기업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한국에서 인재를 채용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각 대학별로 지원했던 학생 숫자고요. 그때 1차 면접을 통과한 학생, 2차 면접을 통과한 학생, 3차 면접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을 한 학생인데 이때 다양한 대학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였고 한국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학교 쭉 다 지원을 했는데 이거 영진전문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했는 대학의 대학 출신자를 보면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대, 서강대,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그리고 영진전문대학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 IT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맞게 정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이거 한 번 하고 끝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에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일본의 스타 대기업입니다. 그 기업도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공채를 했고요. 그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유명한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는 대학은 한국외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영진전문대학교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우수한 이제 기업들의 우리 지금 일본 IT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일본 IT 학과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잠시 볼까요? 지금 오늘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입학 설명회에 참가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저희가 증정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제목에 보시면 이제 기프티콘 증정을 위한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설문조사하면 다 드리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시면 교수님 뭐 드리는 거예요? 커피? 쿠폰? 파리바게트, 좋습니다. 예,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잠깐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컴퓨터 정보 계열에 대한 학과 소개를 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첫 질문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는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고요. 학교에 이제 그 영진전문대학교 기숙사가 학교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숙사가 이제 대구 경북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이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권 이외에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이제 학생들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IT반은 수업을 어떤 캠퍼스에서 하고 있나요? 이거 보니까 그거 하시네요. 이제 일본 IT과에 좀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IT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진전문대학교에 캠퍼스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복현동에 복현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이제 칠곡의 글로벌 캠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 IT과를 운영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학생들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어떤 예능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공짜 비밀 정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런 출신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일본의 스타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3학년, 2학년, 2학기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복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앞에 자취방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글로벌 캠퍼스에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숙사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최첨단 강의실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지금 1학년은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학년은 전혀 문제 없고요. 1학년은 복현 캠퍼스에서 지금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지금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는 단계고요. 아직까지 100% 확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지금 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신입생들은 가지 않습니다. 네, 신입생들은 가지 않고 1학년 때는 복현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 기업 코로나로 인한 일본 기업 취업 영향. 코로나로 인한 일본 기업 취업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요?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취업률 자체가 8년 연속 100%로 가다가 지금 이제 80%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일본 기업 관계자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오셔야 되냐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한국에 인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어를 얼마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전공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거고, 그 사람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IT 학과 학생을 보면 그때는 완전 틀려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친구 꼭 뽑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회사 설명회를 진행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이벤트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80% 이상의 취업률을 저희가 지금 작년에 보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솔직히 제가 지금 4학년 지금 현재 일본 IT과 그 일본 IT 기업 지원반 담당 교수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 100%를 좀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르면 제 생각에는 올해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 이제 일본에 저희가 입국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오게 된다면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내년에 입학하시잖아요. 그 졸업은 언제 합니까? 3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해가지고 지금 교류가 다 막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 뭐가 있나요? 일반 IT과 수업에서 모두 과제를 하나요? 일본 IT과의 수업에서 모둠으로 과제를 하나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느냐? 근데 이거는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 공학 계열이면요, 이제 대부분 다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팀 단위로 만들어서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IT 기업 주문반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때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팀원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실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모둠으로 수업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일본 IT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전부 다 모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5년 동안 끝나는 비율. 자, 졸업생들이 한국으로 1년에서 5년 만에 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년은 거의 없습니다. 1, 2년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차 이상 되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1, 2년 차 되면 그때는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고요. 그런 다음에 나름 급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5년 차가 되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일본에 살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5년 동안 일본에서 IT 전문가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오겠죠. 그 해외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돌아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포스코와 같은 이제 국내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부족해서 네? 이만큼 취업 메리트가 잠깐 없다고 어디 있을까요? 요즘 한국 개발자가 많이 부족해. 예전만큼 일본 체리 자, 질문이 요즘은 한국에도 개발자가 많이 부족해서 예전만큼 일본 취업이 메리트가 없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짜 상황이 그런가요? 자, 지금 한국에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다. 이거는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발자는 정말 상급입니다. 예, 상급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AI 관련, 그죠? 이제 이쪽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석박사급이겠죠. 예, 석박사급에서 그 정도 급의 인재들이 지금 부족한 거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물론 이제 컴퓨터 정보 계열의 학생들은 취업을 좀 잘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북
대구 경북 지역 내에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아까 전에 만 취업이 잘 된다고 하면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그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퍼센티지가 몇 프로 됐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50%에서 70%대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일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거거든요. 개발 문화의 성숙이거든요.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제 그 회사 구조가 어떻습니까?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업무를 강요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반면에 일본은 이제 한국 같은 그런 이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호리젠털한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그 뭐 좋은 분위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 위탁 교육을 받은 학생은 지원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고등학교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출신 고등학교도 필요 없고요. 뭐 인문계, 전문계 다 필요 없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실력입니다. 예, 본인 실력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 뭐 구분 자체를 안 하는데 뭐 굳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야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말에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자율인가요? 이거는 학과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말은 의무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사람도 근데 그렇잖아요. 쉬어야죠, 주말에는. 그죠? 근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강의실은 저희가 오픈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 IT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게 수업 시간에 내용만 공부해서 가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공부 얼마 안 했는데 좋은 기업 가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니까. 근데 일본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율학습을 합니다. 혹시 개발자나 엔지니어도 프리랜서를 할 수가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프리랜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프리랜서는 신입은 프리랜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사 가서 경력을 좀 쌓죠. 경력을 쌓아서 회사에서 어떤 구조로 이제 개발을 하는지 경험을 쌓고요. 그다음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많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와서 혼자 이제 신입 프리랜서로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이제 웹페이지의 화면, 그 다음에 백엔드라고 하죠. 그럼 뒷단에 가 있는 이제 프론트와 동작하는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쪽으로 가서 프리랜서로 많이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일본 취업을 한다면 보통 어떤 기업으로 가나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대기업, 하청기업이거나. 저희는요, 다양한 곳에 갑니다. 다양한 곳에. 지금 이제 대기업도 가고요, 중소기업도 가고요. 그 다음에 하청업체라는 게 아마 뭐 파견기업도 갑니다. 근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장기업이 전체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면 약 50% 정도가 그러면 상장기업,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이 중소기업, 그 다음에 지금 파견업체 등에 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라쿠텐 등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은 0명입니다. 계약직은 저희가 보내지 않습니다. 모두 100% 정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3학년 전에 미리 내정을 받으신 학생분이 있던데 2학년 때도 면접을 보나요? 이게 어느 학과인지가 제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학과마다 좀 틀린데요. 2학년 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아마 일본 IT 학과의 ISF 넷방 같기는 한데 혹시 그 안농이님 혹시 어느 학과 말씀? 일본 IT 반이요? 아 그렇구나. 자 일본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이 두 개 반이에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반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반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ISFNet이라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우리 일본 IT 학과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성공적으로 이 과목을 이수를 하면 ISFNet에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도 ISFnet 반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빨리 보면 좋죠? 빨리 보고 미리 결정되고 좀 마음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회사 갈 준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 3학년 때부터 해서 취업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자, 이제 대충 이제 질문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잠깐 화면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해서 저희 컴퓨터 정보 계열 입학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오늘 영상들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이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제 친구들 중에서 컴퓨터 정보 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는데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만약에 못 오지만 미참석한 학생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꼭 요 URL 좀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정보 계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여러 가지 분야들의 기술들을 요즘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 훌륭한 선택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 입학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